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정보반 암호수학과 한동국 교수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부임을 해서요.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연구 분야는 부채널 분석이라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채널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없이 많은 스마트 기기가 동작할 때 사용하는 전력 정보라든지 또는 동작할 때 나오는 전자파와 같은 물리적 정보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동작할 때 사용하는 수없이 많은 암호체계, 인증체계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해킹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부채널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기존의 전통적인 해킹에 불리는 것들은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디지털 정보를 베이스로 그런 해킹의 시도를 한다면 저희가 다루는 해킹의 기술의 주요 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듯 물리적 정보를 베이스로 해킹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2009년도에 이제 국민대에 올 때 그 당시 저희 학과는 수학과였습니다. 저희 학과에 이제 계셨던 몇몇 교수님들이 수학을 기준으로 이제 정보 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1,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던 단계였거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채널 분석이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부터 물리적 정보라 불리는 전력이라든지 전자파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검증된 암호가 실제 물리적 정보를 기반해 또 해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학계에서 알려졌고요. 대상이 되는 암호는 수학이고 물리적 정보는 실제 컴과나 또는 전자과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펀더멘털한 학문적 영역이 결합되어 있어서 암호를 잘 해독하기 위한 그 대상을 잘 이해하고 물리적 정보를 잘 이해하는 그런 접점에 가장 가까운 학문이 수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널 정보에는 수없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정보도 부채널 정보고요. 전자파 정보도 부채널 정보고요. 소리도 부채널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열도 부채널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주요 데이터 정보와 연결되어져서 실제 공격자가 그런 물리적 정보를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게 부채널 공격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IC 카드로 인해 여러 해킹 사례가 좀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현재는 모두 다 금융결제원에서 이런 부채널 공격의 안전한 솔루션인지를 검증받아서 각 은행들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니까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같이 협력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무기체계 기술보호 기법들을 적용하는 건데요. 무기체계도 하나의 IT 기기거든요. 얘가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어딘가에 얘가 또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를 베이스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수십 년간의 어마어마한 기술을 집적해서 무기 하나를 만들었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 무기들이 팔아서 혹여라도 해킹돼서 그 안에 있는 주요 자산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데이터들이 그 안에 있고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제3자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지면 우리가 수십 년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과 비용들이 한순간에 다 제3의 나라들에서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보호 기법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무기는 하나 하면은 수천억 이상의 가치를 가져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훨씬 강한, 훨씬 안전한 보안 솔루션들을 무기체계에 지금 집어넣기 위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류의 공격에 해킹되지 않게끔 만든다는 것은 훨씬 더 탄탄한 보안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산학 협력들을 국민대학과 아주 긴밀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루는 정보반 암호수학과에서 또 제가 맡고 있는 부채널 연구 파트는 실제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 기기에 가장 안전한 솔루션들을 만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학문이고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전 국민이 해외 나갈 때 뭐 들고 나가죠? 여권을 들고 나가죠. 여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전자여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권의 뒤에는 IC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판독기에 갖다 대면 약간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여권이 복제되지 않는 거고요.
내 여권이 제3자에 의해서 주요 정보가 탈취되지 않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아까 다뤘던 부채널 공격에 안전한 솔루션들이 여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 레벨의 공격에 해당될 수 있는 부채널 공격, 해킹 기술에 대해서 안전한 솔루션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 그 역할들을 저희 국민대학교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연구실에서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기술 제휴를 해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안 칩을 만드는데 보안 칩 안에 양자 내성 암호라는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탑재해서 양자 컴퓨터가 존재해도 안전할 수 있는 암호 체계인 건데요. 양자 내성 암호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동작을 합니다. 디지털 컴퓨터에서 동작하려면 뭘 써야 되죠? 전력을 쓰는 거죠. 또 뭐가 방사되죠? 전자파가 방사되죠. 그러면 양자 내성 암호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쓰는 전력 정보나 동작할 때 나오는 전자파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하면 해독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양자 내성 암호에 부채널 공격의 안전한 솔루션을 저희가 기술 제휴해드려서 그런 어떤 성공 사례가 지금 많이 좀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킹을 목적으로 이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각각의 디바이스에 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나 인증 체계에 대한 취약성들을 검증하는 목적은 실제 우리는 그런 류의 공격이 악의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안전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솔루션들을 만들기 위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킹도 하고 취약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을 수행하는데요. 상당히 윤리적 의식이 좀 더 강해야 되는 부분이 이 연구 안에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수학도 알아야 되고요, 암호도 알아야 되고요, 정보보안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과에서 다뤄지는 그런 어떤 로직 설계라든지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알아야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거 하나만 되게 재미있어. 특히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그러거든요. 나 수학만 할 거야. 나 영어 싫어. 또는 뭐 과학 싫어. 절대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 쪽 분야를 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우리 과에 대한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근간이 되는 건 맞는데 그거에서 좀 더 다른 학문으로의 확장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연구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당연히 삼성전자 가실 수 있겠지, 또는 어디 뭐 요즘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 가거든요. 정보보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데서 갈 수 있겠지. 뭐 은행권 뭐 이런 데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다루는 이 분야의 특수성상 연구직에 대한 직업군이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크게 보면 국책연구소로 정보보안을 다루는 연구소가 크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우리나라에서 ICT 관련된 가장 큰 연구소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고요. 그 안에 정보보안만 다루는 부서가 본부로 따로 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만 전용으로 다루는 연구소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고 존재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600명 정도 연구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저희 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취업해서 그 연구소를 현재 다니고 보안을 위한 연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조금 더 민간의 이제 정보 보안의 어떤 역할을 많이 좀 담당하고 있는 파트이긴 한데요.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킹 기술이요, AI를 기반으로 더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탈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조차도 AI를 기반으로 계속 진흥화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저희들이 막아내야 되는 관점에서도 AI라는 기술을 베이스로 공격 기술을 대응하는 방법에 AI를 기반해 조금 더 능동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계속 방어적 관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보안에서도 현재는 AI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역할의 중요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치는 계속 좀 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에 보안과 시스템의 안정화라는 것에 우리가 다루는 이 정보보안의 의미는 엄청 모든 것에 중요한 역할,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파트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 학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거고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